그러니까 예. 등기법이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법을 아예 안 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절반은 맞을 정도 실력은 돼야 돼. 6문제는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2차 커트라인을 넘어갑니다. 완전히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해버리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포기해버리면. 그래서 뭐 지적을 다 만점 맞더라도 등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찍기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 어느 정도 확률상 20% 정도 맞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완전히 아닌 건 제외하고 찍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1장에 관련돼서 등기 유효요건, 즉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 중요한 것은 이 유효요건을 완화한 판례의 태도다 해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 문제,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여기까지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이어서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 나온 부분, 그리고 절차의 개시해서 등기 절차 총론 관련된 부분을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 요약집은 77페이지를 피시면 되고, 여기서 등기소와 등기관 관련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등기소는 관할 문제나 몇 가지 이제 볼 건 있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근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법무사 시험이라면 관할에 관련된 일부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등기관에 대해서도 특별히 시험 문제에 출제하진 않는다. 왜? 등기관 같은 걸 낼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요성 문제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등기부, 여긴 나옵니다. 등기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80페이지 보면 등기부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조금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등기부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라 하겠냐면 집합건물 등기부다. 즉 구분건물 등기부더라 하겠어요. 자, 우선 등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등기법 15조가 물적 편성주의, 우리나라 등기주의 특징에서 설명했었죠. 자,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 1부동산 1등기록의 원칙,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등기 기록이란 건 무엇이냐? 등기부의 기본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걸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은 다 똑같지만 집합건물, 즉 구분건물에서는 특징이 어떻게 했어요? 구분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부 편성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열람,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문제 또 달라요. 1등기 기록 개념이. 그래서 이제 물적, 이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물적 편성주의.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부동산 하나마다, 1부동산마다 등기부 하나씩 1등기 기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등기 기록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했죠. 어떻게? 표제부. 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이 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여기다 다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사항만. 그 다음에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권리에 관한 부분은 갑구나 을구.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돼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 토지나 건물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디 가면 이게 이제 특징이 요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라고도 하죠. 요 구분 건물에 가면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구분 건물은 기본적으로 한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두도록 이렇게 등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동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 알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이라면 부동산이 하나다. 여기 하나의 건물이 있어. 그러면 등기부 하나, 1등기로. 근데 구분 건물은 요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일동 전부에 대해서니까 구분한 건물이 자, 여기 102호, 102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층에 10개씩 있는 한 30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등기를 쓴다는 거야. 등기 편성이. 그러면 일반 토지나 건물은 등기부 열람, 이 등기부 편성, 요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느냐, 요 문제하고 나중에 등기부 공개 청구할 때 공개란 것은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다. 요런 거 할 때 공개하는 거예요. 이때 1등기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표제부 갖고 올고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니까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쓴다고 했는데 그럼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일동 전부를 다 보여주고 증명서 발급해 주려면 엄청난 복잡한 문제 생기지? 예를 들어서 기본 일반 건물일 때는 등기 편성이 어떻게 돼서 일반 건물 이게 일반 건물이다. 그러면 등기 편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증명서 발급하면 요걸 그대로 증명서 발급해 주거나 열람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내용이 어떻게 되냐? 맨 위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하나 만들어. 즉 표제부는 일동 전부에 대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이 구분 건물마다 전부 다 이게 독립된 어떤 객체, 거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등급을 다 따로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101호 나오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101호, 102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거 몇 개, 이거 총 300개 다 집어넣는다면 여기라면 이런 경우라면 300개의 구분 건물 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1등기 기록이다라고 등기부를 이렇게 편성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열람 청구하겠다. 자기가 지금 905호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부 열람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열람이란 1등기 기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거 전체를 다 보여주라는 얘기냐? 하기 어렵지? 그래서 만약 등기부 편성할 땐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하여 1등기 기록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외관상 보면 물적 편성주의 예외처럼 보이지. 왜? 300개 부동산 1등기 기록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런데 각각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형식상으로 보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예외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상으로 보면 각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 갑구가 다 있기 때문에 물적 편성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코자 할 때 1등기 기록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체를 보여줘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걸 증명서 발급하려면 이거 전부 다 출력해서 증명서입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제부, 갑구가 한 장씩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 300개면 90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민법책 아무 두꺼워 10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두껍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다 출력한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입니다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편성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이나 열람, 즉 장부 공개할 때는 구분 건물에 가면 별도의 다른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 언제 증명서 발급 열람 공개할 때는 1등기 기록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는 이거는 모든 구분 건물 다 공통이니까 이건 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일동 전체의 표제부를 하나 집어넣고 이건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해당 요 말 꼭 들어야 돼.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을 이걸 묶어서 1등기 기록을 본다라고 등기 규칙에 별도로 따로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구분 건물 아파트 등기를 보면 뭐가 나와? 일동 표제부가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해당 예를 들어서 여기 905다 그러면 여기 905의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거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요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이걸 묶어서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든 905호의 등기부를 보자. 그러면 요 전유분 905호가도 뭐가 있다?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 하나 나오지. 이거 일동 전체의 표제부. 그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또 나오지. 그다음에 갑구는 을구는 일반 등기부와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으면 뭐가 나온다? 표제부가 2개씩 나온다는 사실 꼭 알아야 돼.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덩달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또 구분건물 특징은 일반 토지나 건물은 자 여기서 일반 건물이다 그러면 밑에 있는 토지와 이 위에 있는 일반 건물은 뭐라 했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부가 따로 있어. 토지 등기 기록도 표제부 갖고 올고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도 표제부 갖고 올고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그럼 뭘 산 거야? 땅과 건물 같이 샀으니까 몇 개의 부동산을 거래한 거지? 2개의 부동산을 거래했어. 등기를 2번 해야 되는 거야. 토지 등기부에서도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고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받아야 되는 문제 생겨요. 그러나 이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밑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그래서 이걸 별개로 취급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취급하는데, 이게 뭐냐? 이 밑에 있는 이 구분 건물이 앉아있는 밑에 있는 토지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분 건물이 대지라고 그러죠. 건물 질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지가 있어야 되고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건물 질 수 있는 거예요. 대지 사용권 뭐라 했지?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물권 중에 땅을 사서 짓든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짓든 전세권을 설정받아 짓든 임차권을 설정받든 이러한 권원이 있어야 건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원이 없는 자가 건물 지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다 철거시켜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대지, 이 대지라는 건 건축법상 용어라고 했어. 지적에서의 지목은 대밖에 없지 대지라는 지목은 없다 했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토지 지상권과 토지 전세권과 토지 임차권이다. 즉 여기에 지역권은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건물 졌다. 근데 일반 건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분한 건물, 이렇게 아파트 같은 이런 구분 건물 건축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건물과 토지는 별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본다. 이렇게 일체. 이걸 뭐라고 본다? 일체로 봐. 일체. 일체란 것은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즉 같이 움직이 따로따로 처분 못하는 거야. 난 아파트를 팔고 이 대지 밑에 있는 땅은 안 팔겠다. 이거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체가 된 이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걸 대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권. 그래서 요 토지 관련된 권리가 대지권인데 이걸 어떻게 공시하느냐. 요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데, 요 대지권 등기는 요 토지 관련된 이 권리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건물 등기부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여기다.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 등기부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게 바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그 방식인데, 그래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 표제부 몇 개 있어? 2개 있다고 했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가 있단 말이야.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자, 일동 전체의 건물 내역을 다 써주고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밑에 토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 토지 내용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전유부분, 여기 905, 예를 들어 여기다 그럼 905 전유분 표제부에 가면 뭐가 나와? 요 전유 부분의 건물 내역, 즉 905호의 건물 내역을 써주고 요 905호가 가지고 있는 요 토지에 대한 권리, 즉 대지권이 얼마인가, 이 대지권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등기를 할 때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쓴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즉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저 토지 내역을 써주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전유분 건물 써주고 그 밑에 뭐라고 쓴다? 대지권 표시. 이 대지권 표시라는 것은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 대지권인지 뭐 지상권 대지권인지 이걸 써주고 대지권 비율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대지권이라는 말은 뭐냐? 대지권 구분 건물 소유자가 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지분밖에 안 되는 지분. 토지를 어느 일부 구분 소유자 전체를 가진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대지권은 뭘 나온다? 지분으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지분보다 분리처분 일체란 건 뭐야? 일체란 말은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이런 얘기야. 따로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했었죠? 이 건물을 바늘과 같다 생각하라 말이에요. 요 대지권을 실과 같다. 요 실을 바늘에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바늘 가면 실 따라가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이렇게 주가 뭐야? 건물이야 건물. 아파트 거래했다. 아파트 전유분 이전 등기하면 요 대지권 따라오는 거야. 실이니까 자동 따라와. 아파트를 은행에서 담보로 잡았다. 바늘을 담보 잡았으니까 여기 딸려 이 실은 자동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 거야. 같이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다? 등기부는 이 대지권 문제가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요 아파트가 깔고 앉은 밑에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체의 내역을 다 써주는 거야. 그리고 전유분 표제부에 가면 이 토지 관련된 정보는 뭐가 나와? 대지권 표시로서 전유 부분이 요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일체가 된, 즉 분리처분할 수 없는 그 지분이 얼마인가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에도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글자 이렇게 된 건 읽어봐야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83페이지 보면 그래서 거기 집합건물 등기부 간단한 그 증명서 내용 중에서 현재 유효사항만 뽑아놓은 거지만 보세요. 표제부가 일동 건물이 표시해서 표제부가 하나 나오죠. 이게 바로 일동 전체의 표제부예요.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나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거기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있는데 거기 표시번호 1, 그 다음에 또 다시 1, 소재, 지번 앞에 1이라고 써놨지. 이걸 1년번호라고 그래. 필지가 한 필지라도 이렇게 1년번호 꼭 쓰게 돼 있어요. 1번 토지에 대해서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지목대, 그 다음에 11,345제곱미터다. 이런 식으로 면적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니 밑에는 땅 전체 이대로 써준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표제부 밑에 가보세요. 그 밑에 또 표제부 또 하나 나왔죠. 이게 뭐야? 전유분의 표제부. 이건 101호니까. 요 101호 가면 101호의 건물 내역. 즉 철근 콘크리트주고 그 다음에 62.45제곱미터. 요거는 전유분의 면적만 얘기하는 거야. 베란다를 뺀 전유분. 딱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베란다를 뺀 나머지 그 면적만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면적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처음 이제 합격하고 이제 등기부 이렇게 거래하려고 보면 면적이 안 맞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몇 평형 해서 제곱미터 계산하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크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 베란다 부분 확장 면적은 전부 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게 딱 전유부만 딱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 자, 전유분의 표제부 건물 내역 바로 밑에 대지권 표시. 즉 101호가 이 토지에서 가지는 대지권이 얼마냐. 그래서 표시번호 1,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 1이 뭐냐. 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서 거기 도곡동 500번지 앞에 1이라는 말 썼잖아. 그래서 이게 1년 번호. 1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11,345분의 59.99만큼의 지분이 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거래하거나 그럴 땐 반드시 구분건물 등기부 떼봤는데 대지권 등기가 돼 있었는데 안 돼 있다. 그럼 문제가 심각한 문제야. 알았어요? 토지를 아직 취득하지 못했거나 대지권 등기 안 됐다니까 뭔가 제한 사유가 있어 안 됐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지권 등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보여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전유분 표제부에 뭐 별도 등기 있다고 나오거나 그런 경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군, 을군 똑같아. 갑군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군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단 말이야. 그리고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토지 등기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저한테 전화 와. 중개 한참 하시던 분이야.
어느 정도. 아니 어디 토지를 떼는데 왜 이렇게 등기부가 안 나옵니까? 따져. 그럼 뭐야? 그 지상에 뭐가 있다? 무슨 건물? 구분 건물 등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열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일단 왜 그렇다? 구분 건물 대지권 등기를 했으니까 이 토지 내용이 다 건물 등기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토지 등기 따로 열람이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도 또 질문해. 아, 왜 토지 등기부가 없지? 등기된 거. 이건 별도로 따로 공시 안 해줘. 건물 등기부 다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지. 구분 건물 뭐 또 빌라나 뭐 이런 많잖아. 연립주택 이런 거 많죠. 그런 경우 토지를 열람 딱 어느 지역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등기만 보는 거야. 근데 왜 여기 토지가 등기부가 열람이 안 됩니까? 라고 따져. 그 둘 중에 하나야. 미등기 토지거나 지상의 구분 건물이 있거나. 알았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 양식 중에선 특히 집합건물 등기부가 많이 나오고 또 문제 나올 때 이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써주면 자 보세요. 대지권이 뭔지 지금 설명했어. 이걸 어떻게 등기하느냐. 대지권 등기는 자 어디다 한다.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야. 건물 신축하면 아파트 건설업자가 건물 보존 등기하려면 대지권 등기 신청해야 돼. 이건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디다 등기한다는 거예요? 이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한다고요? 건물 등기. 즉 구분한 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어디에다 기록해 준다고? 표제부에 기록해 주더라. 그런데 자, 요 표제부가 구분 건물이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는 거야.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또 표제부가 또 있다 했지. 그러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 당연히 일동 건물의 내역 표시를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다 뭘 쓴다고?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요 밑에 땅. 이걸 뭐라고? 지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표시. 그래서 이것은 토지 일련 번호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표제부에 가면 당연히 뭐가 나와? 여기는 전유 부분에 대한 이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죠. 건물의 내역, 건물의 표시를 해주고 내역을 다 써주고 요 밑에 뭘 쓴다고? 대지권 표시, 대지권의 표시. 즉 전유 부분이 가지고 있는 요 대지에 대한 종류, 어떤 소유권 대지권인지 대지권의 종류와 그 비율을 얘기해. 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야 이게 뭐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야. 등기 형식은 다 주등기로 해줍니다. 독립된 등기를 해줘. 그럼 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이걸 하고 나면 이 토지 등기분 기록 이거는 아주 공개 안 한다 했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에 뭐라고 써주느냐?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 취지. 대지권이라는 뜻 취지라는 얘기야. 이 등기를 이건 등기관이 어떤 직권을 해버려. 직권으로 어디다 하느냐?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 기록의 어디나 해당구에. 이 해당구라는 것은 갑구 아니면 을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등기부 갑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은 을구에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등기형식 주등기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서 대지권 등기는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하고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들어가더라. 이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절차의 개시가 몇 개 있다 했지? 4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 중에 어떻게? 직권으로 토지 등기의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다. 어디다 하느냐? 토지 등기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해당구는 갑구 또는 을구야.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은 갑구에, 지상, 전세, 임차권이 대지권은 을구야 하더라. 알았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눈으로 보시면서.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요약집 8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보면 토지 등기부 지금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갑구에 가보니까 자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대지권하고 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니까 지상에는 건물 4개 나왔지. 서울, 뚝필지,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위엔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고 딱 해놓은 거야.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돼? 직접 찾아가서 따로 열람 신청하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분 건물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구분 건물 등기밖에 안 나와. 그 중에 대지권 등기나 이런 부분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표제부 부동산 표시,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걸 이거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이제 응용할 수는 있지. 경매 기입 등기는 등기부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어보면 경매. 경매가 뭐야? 담보권 실행하는 거야.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담보를 실행한다는 건 뭐야? 에? 그 부동 저당권에 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에 들어간다는 얼굴로 들어갔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당연히 을구에 들어가. 근데 경매를 한다는 것은 저당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동산을 팔아서 매각대금에서 나온 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처분하는 거야? 소유권을 처분하는 거 어디로 가야 돼? 갑구로 가는 겁니다. 그 경매 기입 등 등기부 갑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 저당권과 관련했으니까 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듯이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있어? 대지권 등기. 표제부라고 해야 돼.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일동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 각각 기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지권한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이게 어디야? 갑구 또는 을구를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직권으로 한다. 대지권 등기는 어떻게?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했지만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 눈으로 보면서 아, 요게 대지권 등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제가 자꾸 보여주는 거 83페이지 보면 거기서 일동 전체의 표제부의 일동 거물 표시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요것과 요걸 1번하고 치면 돼. 요거 1번 이렇게 요것과 그 전유분 표제부에 나와 있는 대지권 표시 요 두 가지 묶어서 1번 플러스 2번 이게 뭐예요? 요게 대지권 등기가 된 거야.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거기 토지 등기를 했어요. 요게 바로 토지 등기인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거예요. 요게.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놨지. 이게 바로 대지권 뜻의 등기를 누가 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내역을 눈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대지권은 뭘까요? 소유권 대지권이야. 아파트를 지을 때 대부분 뭡니까? 건설업자들은 아파트 부지를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지. 그러니까 대부분 소유권 대지권이야. 이론상으로는 다 된다는 거야. 지상전세 임차권 다 돼요. 그래서 만약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국가가 좀 싼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다. 뭐 우리 이 땅 소유해 뭐겠어.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 뭐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큰 뭐 활용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임차권 설정해서 여기다 공민주택 줘라. 그럼 국유지 임차권 설정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아파트 치면 요 아파트 진 비용만 나오지. 아파트 가격에는 뭐가 들어갔어? 건축비도 들어가고 토지 구입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대부분 이게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방은 땅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토지 비용이 낮지만 수도권은 서울에 여기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 굉장히 비싸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반값 만들려면 어떻게 돼? 국유지에다가 우리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가지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든가 또는 분양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 건축업자가 치면 땅값이 안 들어가면 건축비만 들어가지?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임차권 대지권, 전세권 대지권, 지상권 대지권 다 되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보다 소유권 대지권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부 양식을 자꾸 눈에 보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할 때 1등기 기록의 개념이 다르다. 이걸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6페이지 가면 거기 장부의 공개라고 쓴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면 돼요. 이 부분 보시면 자 등기상 증명서 여기 몇 번 나온 게 겨우 여기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자 등기부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죠. 공개할 때 이게 등기부냐 신청정보나 부속선에 따라 다르다겠죠. 장부 공개할 때 어떻게 정리해줘서 공개할 때 우리 기본 수업 시간에 등기부에 관련있다. 등기기록. 등기기록이냐 아니면 신청서와 관련된 신청정보 또는 등기부라도 부속서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신청정보라든가 등기부의 부속서류 이렇게 나왔으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등기부는 누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everyone, everybody 이렇게 했지? 누구나 뭐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내국인 외국인 보지 않아요. 인터넷 접속 다 될 수 있어.
누구나. 그러나 신청정보나 부속서는 이해관계인만 됩니다. 누구든지 하면 안 돼요.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등기부는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해. 모든 부분. 요 모든 부분의 기본 개념은 등기부 어디 표제부, 갑구, 을구가 기본이지만 여기다 넓은 의미 등기부로 보는 게 4가 있어. 공신도매라 그랬지.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그 다음에 매매목록. 요것도 넓은 의미 등기부야. 알았어요? 요것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다만 요거는 별도로 따로 보여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요것만 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청정보나 부속서는 뭐라 그랬지?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하나예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하나에서 이렇게 부분으로 공개 범위가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 관련돼서는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열람. 발급과 열람의 차이점은 내용은 같은데 발급은 인증. 등기상 증명서라고 인증해줘 국가가. 인증문이 붙어있어. 이거는 인증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열람은 인증문 없어. 똑같아 내용은. 열람용. 내용은 똑같은데 인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공식적으로 내긴 어렵지. 인증이 안 됐으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여긴 인증이 붙었으니까 조금 더 비싸야. 비싸고 이거 우리가 공개 청구할 때 만약 발급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이게 700원이면 이건 1000원. 알았어요? 직접 찾아갔을 때는 더 비싸. 알았어요? 이거 얘기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거 발급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찾아가도 돼. 직접 찾아간다는 건 뭐야? 유인 발급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방문 신청에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담당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 기계가 있어.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대부분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24시간 되니까 이쪽으로 하면 간단하단 말이야. 열람도 열람. 열람의 기본 개념이 뭐야? 등기관 면제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보여주세요. 전산 이제 등기부 다 전산화됐으니까 화면을 보여주면 되지. 또 무인 이건 없어요. 열람 여기 뭐야? 인터넷으로. 인터넷은 항상 되지. 손 안에서 다 보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정보나 부속서라는 말 하면 여기는 뭐야? 발급이란 말은 없어. 이거 없고 열람만 돼. 여기 열람. 열람만 허용된다. 열람도 이것도 인터넷은 안 돼.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보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의 요약집에서는 87페이지 간단하게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와 이게 나와 있는 총 5가지가 있어. 거기서 자 전부 증명서가 2가지, 일부 증명서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전부 증명서 하나는 말수상 포함된 것과 현재 유효상.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상을 많이 봐요. 왜? 말수상 포함된 건 빨간 줄 그어가지고 다 지나간 거 다 나오니까 뭐 복잡하기만 하고 장수만 늘어나지. 근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권리를 분석할 일이 있다. 그럼 이때 요 포함된 걸 봐가지고 특히 경매를 취득했다. 그럼 나중에 경매 전에 경매 기입 등기할 때 들어갔던 번호가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 말수상 포함된 걸 보면 거의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그 경매 번호를 찾아가면 어떻게 돼? 뭐 2020 타경 몇 번 찾아가면 당시 얼마에 낙찰받았다 나와. 근데 일반적으로 매매나 이런 경우는 실거래 가액이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 거는 얼마의 거래는 나오질 않아. 근데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나오되 그건 언제로? 매매에 대한 거래 계약서에 따라 계약했을 때만 그래. 경매로 취득 이런 건 안 나와. 그럼 어딜 봐야 돼? 경매 사이트에 가서 그 경매 번호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에 낙찰된 게 거기에 나오는 거야. 등기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그리고 매매 목록이 첨부되는 것은 언제냐?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1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 수인 대 수인간이 매매일 때는 매매 목록을 낸다고 했어. 그러면 매매에 대한 매매로 인한 취득했어도 등기부에 매매 목록이 첨부했다. 즉 부동산 2개 이상 거래했다. 그러면 거래 가액이 직접 안 나와. 어디에 나와? 거긴 매매 목록 제 몇 호라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첨부된 매매 목록, 여기 매매 목록도 여기서 아까 요거 매매 목록 요거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가액이 나온다는 거야. 부동산 10개 묶어서 10억에 샀다 그러면 10억 그중에 목록이 쫙 나온다고.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목록에 나오는. 이것들은 공동담보 목록이나 신탁원부나 도면이나
매매 목록은 따로 별도로 신청, 즉 체크를 해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 담보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5개 이상일 때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담 목록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을 때 담보력이 약하니까 부동산을 여러 개 묶어서 같이 들어갔을 때 이때 공담 목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거기에 공담 목록체 이렇게 나왔다면 체크를 해야만 어떠한 부동산이 공동 담보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목록 부동산 몇 개? 2개 이상이거나 1개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 대 수인 대 수인간의 매매일 땐 매매 목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 등기에서만 신탁을 나오고 이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야. 신탁 등기할 때. 그 다음에 도면이 첨부됐을 때만 이 도면을 청구하는 거야. 도면 언제 청구되느냐? 이것은 용익물권이 부동산 일부에 설정되거나 부동산 일부란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구분 건물 보존 등기할 땐 다 들어가요. 도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요 매매 목록과 공담 목록은 인터넷으로 청구할 때 대부분 체크해놓고 들어가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안 하면 또다시 이걸 돈을 내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체크해놓고 들어가. 없으면 안 나오는 거고 있으면 나오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공동담보로 묶인 부동산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최소한의 등기부에 요 정도만 알면 된다. 그래서 오늘 나눠진 자료 1번 문제 보세요. 기출문제가 최근에 나온 게 이 최근에 27일 때가 최근이었어요. 여기는. 나머지 참고로 쫙 보겠습니다. 등기부는 설명 틀린 거. 폐쇄한 등기부는 영구이분. 등기부는 영구부존 문서입니다. 폐쇄했든 뭐든 항상 영구부존이에요. 등기부는. 그리고 여기 넓은 의미 등기부 이것도 다 영구부존이야. 현재 효력 있는 등기부나 폐쇄한 등기부나 이거 다 등기부야. 그리고 이것도 넓은 의미 다 등기부이기 때문에 영구보존 문서예요. 예를 들어서 폐쇄했다. 그럼 왜 폐쇄했을까? 건물이 있다가 멸실, 건물 화재로 전세거나 철거했어.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등기부를 폐쇄해야 되겠지. 그래도 폐쇄한 등기부 남아있단 말. 등기부는 과거 옛날 걸 다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폐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폐쇄한 등기로는 영구히 보존된다. 그 다음에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한 등기 합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를 폐쇄해야 된다.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해버렸다면 A 토지는 없어졌지? 그럼 뭐야? B 토지 내용 다 옮겨갔잖아요. 합병해서. A 토지는 다 등기를 폐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교역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용어정의에서 지금은 등기부 부분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전사화가 되면서 옛날에 종이등기부 했을 때 이게 종이등기부는 이게 파손되거나 화재로 뭐 불이 나거나 그러면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거를 이제 다시 무슨 등기가 있냐면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종이 등기부 쓸 땐 그게 필요했지만 전산 등기부에서는 그게 없어지고 전산이란 건 뭐야? 전자적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적으로 기록된 전산 등기부가 파손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부 다 내용이 삭제돼 없어져 버렸거나 이런 문제 생기면 권리관계가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뭘 만들어내냐? 등기부 부분자를 만들어. 이 부분자료가 뭐냐? 등기부와 똑같은 건데 백업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복제해 놓는 거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원래 원본이 없어지면 이걸 가지고 복구시키려고 만드는 걸 우리가 등기부 부분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정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조기억장이 기록된 자료다. 자, 이제 4번 질문 잘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놓는다. 아까 보세요. 자, 표제부는 일동 전체 하나 있지. 그 다음에 각각의 전유부만 다 뭐가 있다고? 표제부, 갑구 다 있는 거야. 여기 표제부 빠지는 게 아니야. 이 표제부가 똑같은 게 아니야. 이건 일동 전체의 내역을 쓴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각의 구분 건물 전유부마다 표제부, 갑구가 다 전부 다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 내용을 벌써 기억하고 있다 읽으면서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등기상 증명서 발급. 아까 이렇게 공개 발급이나 열람 신청할 때는 요 공단 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은 넓은 의미 등기부라 하겠지? 매매 목록은 그 신청 있는 경우 이렇게 신청하면 포함시켜서 발급해 준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됐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여러분 요약지 87페이지에 나온 것 중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열람되거나 업무에 관련해서 자 이건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의 경우 신청서 제출요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뭐야? 컴퓨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지. 거기다 신청서 종이 써서 그렇게 내요? 이건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잖아.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이건 어디 가서 직접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할 때 거기 열람 신청서 하나 주세요. 거기 양식이 있어. 거기다 열람 신청서 부동산 표시라고 한 통만 발급해 주세요라고 그거 갖다 써주면 창구에서 해주겠지. 인터넷 창구에 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신청서 낼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말이 지금 좀 수정해야 됩니다. 신청 사건이 계류, 즉 신청 중인 등기로 열람.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있어.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막 진행되고 있어. 접수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 다만 등기사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여기 지우고 옛날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거 오래전에 다 바뀐 거야. 다만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게 지우시라는 거예요. 접수 중인 사건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됩니다. 등기규칙 30조 4항에 가면 이렇게 등기규칙에 가면 30조 4항 지금 현재 사건이 처리 중, 이 접수에 처리 중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서 발급해줘요. 지금 전세권 설정이 신청 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발급될 때 거기다 표시돼. 뭐가 등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시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2장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에 관련된 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나올 수 있다면 겨우 등기부 정도. 그 중에서 어떤 거 구분건물 등기부, 그 중에 대지권 등기 문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요 장부의 공개에 대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등기부 이렇게 나오면 누구든지 나와야 되는데 이해관계는 틀린단 말이야. 모든 부분인데 이렇게 범위를 제한하거나 틀리고 등기부인데 만약에 여기 신청서라든가 부속서란 말이 나왔는데 발급을 한다면 틀려. 여기는 발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총론 88페이지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성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자 2장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다 했지? 그 중에서 겨우 이 등기부 정도만 이해하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차 총론에 관련된 건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